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석 연휴 특선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꽤 들을만한 인터뷰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혼자 듣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이 인터뷰는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려 총 4억 2,5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화제가 됐었던 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셀러 씨의 인터뷰입니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얼마 전에 스탠베리 리서치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인지, 가장 이상적인 재무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현물금의 한계,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냐, 또한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어떻게 미래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과 비슷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했는데요. 재밌겠죠? 총 인터뷰는 약 13분가량 되는 것인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질문자가 물어봅니다. 총 4억 2,5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쟁여놨는데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비트코인 매수하기 전보다는 잘 자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전에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금리가 0%로 떨어졌고 미국 역사상 연준이 가장 많이 경제에 개입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좀 더 깊고 자세히 통화 시스템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다. 지난 10년간 통화 공급이 7%가량 증가했고 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7%에서 8% 정도 증가했으며 장기 채권은 인플레이션율이 올해만 22% 정도가 상승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인데, 내가 5억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게 된다면 최소한 다음 3년 안에 10% 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가 보유한 자금 중에 150만 달러가 그냥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꽤 긴장이 되더라. 그 다음 질문으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할 때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금과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자 답하기를, 금을 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알아보니까 금 채굴자들은 매년 2% 이상의 금을 추가적으로 채굴하고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 100년 안에 2% 이상의 채굴 상승도 가능하게 될 것인데 100년 동안만 채굴 상승이 매년 2%라고 쳐도 1억 달러 가치가 1250만 달러 가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근데 비트코인은 다르다. 2100만 개 이상 채굴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은 무한하며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금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만 준다면, 채굴자들에게 인센티브만 준다면 지속적으로 채굴이 가능하나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치가 더 높다고 본다. 그 다음 사회자의 질문. 지금 금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채권시장에서 돈이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금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거라고 믿고 있으며, 그렇게 됐을 때 금 가격이 2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답하기를, 그러한 예측 같은 경우는 그닥 깊게 생각하고 내린, 금은 확실히 내가 두 번째로 선호하는 자산이지만은 금의 가격이 2배로 뛴다라고 쳤을 때 금 채굴자의 인센티브도 2배로 뛴다. 금 가격이 그런데 10배로 뛰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 나은 채굴 방법을 개발하거나 제2의 금을 찾음으로써 그 채굴량을 늘리게 될 것이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배로 올라간다라고 쳐도 돈을 얼마를 더 투자를 하건 간에 생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을 늘릴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어떤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더욱더 효과적이고 많은 양을 채굴해내는 방법을 찾아내곤 한다. 예를 들어서 정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유가 한 배럴당 100달러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프래킹 공정 기법을 만들어냈고, 미국 같은 경우 이 공정 기법을 통해서 하루에 500만 배럴을 채굴할 수 있었던 것을 5년 만에 2배인 1000만 배럴로 올려버렸다. 그러자 사회자가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대로 금 채굴하는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금광은 새롭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CEO가 답변하기를, 돈을 좀 더 쥐어줘봐라. 더 투자하면은 새로운 금광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지금 금 채굴 사업에 예를 들어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채굴량을 당장 더 늘릴 수 있다.
내가 비트코인에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채굴량을 늘릴 수가 없다. 단지 돈을 더 많이 추가해서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성만을 높일 뿐이다. 돈은 문제가 안 된다. 몇 조 달러를 들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가 몇 조 달러를 금 채굴에 투자를 한다? 우리는 내일 당장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양의 금을 추가적으로 채굴할지에 대해서 의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질문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사회자가 물어보기를 지금 현재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금 상승에 이런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연 중앙은행이 미래의 비트코인도 사게 될까요? 그러자 CEO 답변하기를 내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더 빠르고 보안성이 뛰어나며 소프트웨어로서 비트코인 기반의 프로그램까지 설계할 수 있는 더욱더 스마트한 자산이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기술 회사들에 매료되어 있었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게도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따라서 초반에는 기술 관련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엄청난 부자들, 그 다음은 민간 기업, 그 다음이 공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인데 워렌 버핏을 한번 봐라. 그는 처음부터 애플에 투자하지 않았다. 내가 애플 주식을 산 지 10년 후에나 그는 애플 주식에 투자를 했다. 또한 5년 전만 해도 중앙은행은 나스닥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 내가 기대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자연스러운 투자자들의 유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혹시 전에 발언하기를 토요일에라도 나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것은 기자가 잘못 해석한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했었던 것은 비트코인이 최고의 보안성을 지니고 있는데 최고의 보안성뿐만 아니라 최고의 유동성까지 지닌 자산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전에 달러를 엔으로 바꿀 수 없고 금 역시 토요일 오전에는 거래가 불가하다.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자산들은 토요일이나 주말에는 거래가 될 수 없지만 비트코인에게는 그러한 한계가 없다. 어느 시간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통화든 유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강한 유동성을 지닌 자산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맥스 카이저나 라울 팔 같은 사람은 당신과 비슷한 비트코인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몇백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당신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면 될수록 오르게 될 것인데 또한 얼마만큼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되느냐에 달리기도 할 것이다. 또한 자산들에 관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는 역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가격 같은 경우 내가 트레이더가 아니라서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오를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는 방법을 채택했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장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이나 가격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만 나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당신은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결정권의 73%를 지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냈을 때 회사에서 사원들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신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금이 탈물질화 된 것과 같은데 이는 마치 애플이 당신의 카메라를 탈물질화 시키는 것과 같고 페이스북이 당신의 사진을 탈물질화 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앞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 물론 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만은 일단 이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주식이 올라가긴 했었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이크로스트레러지라는 큰 회사의 CEO로서 사람들이 흔히 우려하고 있는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대답하기를 인플레이션이 중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접하는 그러한 분야들보다는 희귀성이 높은 자산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먼저 시작되게 될 것 같다. 특히 금융 관련 자산들은 굉장히 빠르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돈을 찍어내면서 계속해서 분야별로 0%에서 25%까지 다양하게 인플레이션이 적용되게 될 텐데 채권 같은 경우는 매년 22%씩 올랐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나 결국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복잡한 문제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은 들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보유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인터뷰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왜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가 보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앞서서 잠깐 동안 언급을 했었던 기술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에 먼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팀 드레이퍼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 트위터의 CEO 잭 돌시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금보다도 희소성 면에서 그리고 활용성 면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비트코인, 이러한 비트코인의 미래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금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금을 함부로 무시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전체 시총을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께서는 도움이 됐으니까 시청료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트코인 가자.